안녕하세요. 27번째 시간이네요. 사용자 정의 함수 중에서 람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함수예요. 일회용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바로 한번 볼까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은 객체다. 이 말 혹시 기억나실까요? 100 객체입니다. 4.56 객체입니다. 에이스 객체입니다.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define 이렇게 만들었죠. 두 개의 값을 더합니다. 플러스 a, b 그래서 자 만들고 출력합니다. a 플러스 b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그냥 플러스라고 쓰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펑션 플러스 at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바로 주소예요. 주소. id 값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id 플러스 요 값이 10진수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썼던 100 이거의 id 값을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됐었죠. 우리 예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주소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저걸 호출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자, 20, 50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함수 호출문이고요. 그냥 플러스라고 쓰면 뭐가 나온다? 주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에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2, 5 이렇게 쓰면 이거에 호출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의 결과값이 7이 나오는 거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냥 플러스라고만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온다? 주소값이 나온다. 아시겠죠? 파이썬에서는 함수도 객체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플러스 한 다음에 10, 20 이렇게 호출을 했잖아요. 근데 플러스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t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t를 출력을 해봐도 값이 같겠네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플러스 한 다음에 3, 5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t를 가지고도 호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C 언어를 공부를 하셨다면 저 뒤쪽에 보면 함수 포인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함수 포인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거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기본 기능만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이 함수의 이름은 define이란 말,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름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자, 이제 람다인데 람바다라고 씁니다. 자, 람다 해보겠습니다. x, y 인수를 두 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x 플러스 y 이렇게 할게요. 이게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를 람다니까 b라고 하겠습니다. b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 주소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처럼? 아까 플러스에서 이게 더했잖아요. 2와 10을 이렇게 인수로 주면 더해서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b는요. 2와 10을 이렇게 주면요. 이것도 더해주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함수이고 b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함수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람다 함수를 정의한 부분인데 이거의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약간 좀 억지 쓰려고 그냥 같은 걸 보여주려고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바로 호출을 할 수 있어요. 2,10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줄로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나온 게 뭐겠어요? 인수가 되겠죠. 2는 x에게로 전달이 되고 10은 y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조금 혼란스러운가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에서 이런 거 우리가 가능하죠. AA 플러스 BB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인수로 플러스 연산자가 정수를 주면 정수를 두 개에서 더해 주지만 문자열을 두 개를 줘도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파이팅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파이팅을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다? B라고 하는 여기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해보죠. 자, B에다가도 가능한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서울 좋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름 없는 함수 람다 함수라고 합니다. 좀 간단한 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제곱승을 해보겠습니다. 인수를 하나만 받도록 하죠. 인수를 하나만 받습니다. 이번에는 람다 x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 곱하기 x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럼 이게 함수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도 바로 호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호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네요. 10 하면 뭐가 1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저장을 해서 이 함수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번엔 b2라고 저장을 해볼까요? b2. 그러면 b2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4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했던 함수들은 어떤 거든지 람다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나 다른 언어 등에서도 이 람다 함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개념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고급 가서 다시 더 여기서 또 추가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람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뭐를 할 수 있다? 함수 이름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바로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이에요. 람다라는 함수는 여러 가지 복잡해지게 만들어 정의해주고 또 어디다가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필요에 의해서 바로 한번 사용하고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 때 이름을 줄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빌트인 펑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r 한 다음에 빌트인스 해보면 빌트인 펑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여기 볼까요? 미니멈이 있고 또 맥시멈이 있고 또 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썸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값을 더하는 이런 개념이지만 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뭔가를 자꾸 누적시키는 개념. 예를 들자면 1부터 10까지 더해라, 1부터 100까지 짝수만 더해라, 이런 누적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1부터 제가 10까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하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8, 9, 자 10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가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리스트죠. 그러면 sum 한 다음에 A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함수예요. define 해요. sum 한 다음에 제가 만들어요. x y, return x 플러스 y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sum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이 상황에서 sum 함수를 호출하면 요 함수가 호출되는지, 그러니까 원래 빌트인 되어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지 요게 호출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sum 한 다음에 20,30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50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sum 한 다음에 이번에는 만들었던 A를 넣어보겠습니다. A.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 나버리죠. 이거 2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줘볼까요? 4 이렇게. 그래도 에러 나요. 이걸 리스트를 줬기 때문에 에러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빌트인 펑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sum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죠.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함수를 만들면 뭐가 된다? 우선순위가 내가 더 높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쓸 때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조립봉을 사왔어요. 그 조립봉을 내가 사다가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립봉 먹어 그러면 조립봉 먹자 그러면 마트에 가서 사온 거죠. 조립봉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요리를 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계란 후라이 한 이름을 조립봉이라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조립봉 먹자 그럼 계란 후라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의미를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어색하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빌트인 펑션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이름을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 하다가 자기 사업 하고 싶은 분들 있죠.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주식회사를 등록을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라고 신청서를 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통과가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너무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안 되게 미리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막아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기고 사용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측되지 않은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하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은 사용하지 말자.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dir 해보겠습니다. dir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진 게 여기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sum 하면 두 개를 더해줬습니다. 더해줬어요. 그리고 sum 한 다음에 a 했을 땐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dir 했을 때는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현재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현재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sum 함수를 만들었던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delete 하겠습니다. sum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dir 해보면 sum이 이제 없어졌죠.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로 아까 만들었던 걸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sum 한 다음에 10, 20 이제 이게 에러나죠.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sum은 없고 built-in 펑션 sum만 있는 거예요. 이제 sum 이제 아까 여기서 에러났던 거 있죠? 여기서 에러났던 거 이건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 sum을 지웠더니 어떤 함수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built-in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트인 함수라는 건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미 제공된 빌트인 함수명과 동일하게 사용자 정의 함수명을 사용하지 말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혼란스럽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람다 함수를 했고 쓸 때는 람바다라고 읽지 않고 람다라고 읽습니다. b는 묵음입니다. 람다라는 함수는 뭐다? 이름 없는 함수이고 일회용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시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내용 잘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